네, 우리 자고 일어나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사실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이해하는 건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변하는 기술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금 이 위원회 이끌고 계시는 대장님 윤성노 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잖아요. 이게 쌀인가요? 원유인가요? 네. 여쭤봤더니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요. 둘 다라고 하셨는데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예, 그 일반적인 산업에서 원유 생각하시면 이제 중요한 원료가 되죠. 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뭐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사피엔스다 이런 용어까지 이제 등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 가치 10위 이제 이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빅테크 기업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도 많은 네.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백신 접종 현황이나 아니면 뭐 노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약을 해서 그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앱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5월 말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그 작년에도 뭐 마스크 알림이나 이런 앱들 기억하실 것이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도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뭐 금융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가 굉장히 인기를 음. 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전환이나 네. 뭐 기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으고 이걸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원의 최적화네요.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 저 요거 재밌었어요. 실손보험 자동 청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료정보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번거롭거든요. 이 병원에서 알아서 청구해주면 데이터끼리만 오고 가고 입금은 내 통장으로 되고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전 국민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해 계시고요. 3,80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청구건을 보면 1억 건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반면에 실제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저만 여기 해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진료 금액이 너무 작다. 뭐 그런 이유도 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병원을 매번 방문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또 전송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귀찮음 그리고 시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자동 청구 같은 것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네. 이게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개방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꽤 많아요. 특히 기업 데이터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많은 걸 담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왜 안 가르쳐 주나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해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은 성격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왔는데요. 저희 사차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중에 하나가 미개방 핵심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법을 봤더니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다르게 기업의 고유 식별 번호는 맞지만 법인의 비밀은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공 데이터로 사업자 번호를 개방할 경우에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상으로 가능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키값에 해당을 합니다. 아.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문을 닫았는지 뭐 네. 이런 걸 파악할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상호나 아니면 대표자 성함으로 검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동명이인들이 계시고 가게 이름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 고유한 번호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민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제 곧 사업자 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한 사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다지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기밀 사항이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똑같은 만나 분식 가운데 너는 대체 몇 번째 만나 분식이니 이 정도로 알려주는 건데 요것도 개방하기가 어려웠으면 미공개 핵심 정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이 이제 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반면에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 건처럼 오해로 인해서 개방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의 수요 그리고 이것이 개방됐을 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계속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요즘에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서 커피 마시는지, 몇 시에 가는지, 보통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언제 뭐 타고 이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 내역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케팅의 정점에서 쓰일 수 있는 결제 정보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누가 어떻게 산업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역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신난다. 네. 칭찬 2번 받았어요. 네. 계속 칭찬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A라는 카드 회사에 내 포인트가 100점 있고 뭐 B라는 데 몇 점이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조회해 보거나 아니면 조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카드 포인트에 대한 통합조회 서비스가 되면서 일목요연하게 내가 어느 카드 회사에 몇 점의 포인트가 있는지 파악하고 더 좋게는 이제 그것을 계좌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이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편리함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쪽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카드 포인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 내역이나 뭐 자산 내역이나 신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신용 관련된 자산 관리 앱들이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건보공단이나 질병청 그런 여러 기관에 개개인의 각종 건강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는 나 자신의 건강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회나 열람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자산관리 앱에서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듯이 이런 복지 분야 관련된 데이터도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어떤 서비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 그리고 어떤 그 위치 정보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쉽고 편하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데 역설적으로 딱 한 군데만 뚫으면 이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 혹은 악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갖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역시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세 번째.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보 기술, 뭐 IT 기술로 보면 이제 언제나 상존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 고려를 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고 하면 결국은 핵심적인 것이 사용자를 알아보고 맞춰간다라고 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루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용자에 맞춰간다, 즉 배워가고 변모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악용해서 어떤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이루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도 해외에 있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고 하는 챗봇도 있었죠. 예. 그래서 같은 이제 유사한 그 경우였는데 그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서비스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범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한 바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다 사건이 일어났고 5월에 또 역시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민간이 인공지능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실 때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뭐 그 이루다 사례처럼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촉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돕기 위해서 개발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검증 인증 시스템 그리고 원천 기술 개발을 돕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는 영향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같은 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강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체별로 체크리스트 같은 네.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착해지는 AI, 꼭 도움이 되는 AI를 만드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